1주택 갈아타기, 여기에 투자 수요가 나와서 집값을 끌어올리고요. 또 뒤늦게 누가 나옵니까? 주택 수요가 나와서 고점 잡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시장의 전개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거고요. 서울 수도권 모든 지역들이 이제 반등에 성공할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2022년 모두 다 부동산 시장을 비관적으로 바라봤을 당시에 저는 줄고차게 2023년 하반기부터는 서울 수도권 전반적인 지역 일대들이 상승 반등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2023년 상반기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유효함에 따라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고, 강남 3구와 같은 상급 지역 일대에서는 상승을 주도하며 견인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지역 일대들이 하반기에 반등에 성공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상승 전환될 수 있다.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도 동반 상승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죠. 자, 아니나 다를까 5월 넷째 주 서울 수도권 전반적인 지역 일대들이 상승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모든 서울 수도권 전반적인 지역 일대들이 상승 전환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런지 뒤에 통계 자료를 보면서 뒤에 판소를 통해 알기 쉽게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부동산원 통계 자료에 따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서울 지역 일대를 보면 서울은 5월 셋째 주부터 상승 전환되어 지금 현재 0.04%포인트가 전주 대비 상승한 수치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구 지역,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금천구, 영등포, 동작,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지역 일대들이 전부 다 상승에 성공했고, 전주 대비 5월 넷째 주도 똑같이 상승으로 전환된 지역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승으로 전환되지 못한 지역은 강북, 도봉, 종로, 광진, 중랑, 양천, 강서, 구로, 관악 지역 일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건 광진구 지역 일대에는 전주가 마이너스 0.07%였는데 어느새 마이너스 0.01%로 하락폭이 엄청나게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고, 다른 지역들도 동일한 상태입니다. 다만 도봉구 지역 일대와 강북구 지역 일대는 아직까지는 전주 대비 하락폭이 큰 폭으로 축소되진 못하고 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축소되며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인천 지역 일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도 마찬가지 상승으로 5월 셋째 주 이미 상승으로 전환되었고 5월 넷째 주 변동률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상승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라고 보셔야 되고, 중구와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지역 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경기도 아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같은 경우에는 5월 넷째 주 마이너스 0.04%로 전주 대비 하락폭이 축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멀지 않는 시기에 경기도도 상승 전환될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미 상승으로 전환된 지역 일대는 수원시 중에서도 팔달구, 영통구 지역 일대, 그리고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지역 일대가 상승으로 전환되었고, 분당구도 상승 전환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광명시도 상승 전환되었고, 안산 일대에서 상록구 일대, 오산, 그리고 용인에서는 처인구, 화성, 여주, 시흥, 이런 지역 일대들이 상승에 성공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아직까지 하락폭이 큰 지역 일대로는 의정부 지역 일대가 아직까지 하락폭이 크고요. 동두천, 이런 지역 일대, 그리고 일산 서구, 덕양구 지역 일대, 그리고 양주 일대가 하락폭이 아직까지는 큰 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의 영향과 함께 경기도 외곽 쪽 일대는 시차를 두고 상승 전환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주간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 서울 지역 일대는 이미 반등, 상승에 성공해서 5월 셋째 주, 5월 넷째 주 전부 다 상승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폭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구, 용산, 성동구 지역 일대, 성북구, 노원, 은평, 마포, 양천,
영등포, 동작, 강남, 송파, 강동구 지역 일대가 상승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강남과 송파, 강동구 이런 지역 일대는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특히나 강남구 지역 일대는 0.46%로 굉장히 큰 폭으로 전세 가격이 지금 상승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상승되지 못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종로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을 굉장히 많이 축소시켰고 광진구는 굉장히 많이 축소시켰습니다. 마이너스 0.18%에서 마이너스 0.01%로 하락폭이 굉장히 많이 축소된 지역이다. 이게 굉장한 모멘텀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동대문구도 물론 마찬가지고 중랑구 지역도 마찬가지. 지금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반등하고 상승되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강북구 지역 일대도 마찬가지고요. 도봉구도 0.12%가 지금 하락폭을 축소시킨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나머지 지역 일대들도 굉장히 하락폭을 축소시킨 상황이고 이제 멀지 않은 시기에 모든 지역들이 상승 전환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인천에 있는 아파트의 전세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은 워낙 지금 입주 물량이 많은 상태이지만 변동률을 보게 되면 하락폭이 엄청나게 축소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연수구 지역 그리고 미추홀구 지역 일대 이런 지역 일대는 지금 아직까지 하락폭이 크고요. 계양구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지역 일대들은 지금 하락폭이 지금 많이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고 서구 지역 일대는 플러스 상승 전환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 지역 일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 마찬가지 5월 넷째 주 마이너스 0.05%로 전주 대비 하락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자, 상승으로 전환된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수원, 장안구, 팔달구 지역 그리고 성남시 전부 다 상승으로 전환되었고 안양시도 상승으로 전부 다 전환되었습니다. 하남도 마찬가지고요. 또 광명, 안산의 상록구 지역, 용인, 수지구, 파주, 시흥시 지역 일대들이 상승 전환된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 하락폭이 큰 지역 일대는 수원 지역 일대, 영통, 의정부 지역, 그리고 의왕, 동두천, 고양 일대, 그리고 일산 동구 서구 지역 일대, 구리, 남양주 지역 일대가 아직까지 하락폭이 좀 큰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안성 지역도 크고요. 김포 지역도 아직까지는 큰 상황이고 화성 지역 일대, 양주는 입주 물량 여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아직까지 하락폭이 엄청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양주는 이제 전세 가격, 매매 가격이 동시에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 일대는 이미 상승 전환되었고 하락폭이 엄청나게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다. 자, 매매 수급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점 100 이하라고 한다면 매도를 계획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거고요. 100 이상이면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수준이다. 자, 근데 지금 2022년 12월 달 수준에서 본다면 전국은 매매 수급 지수가 70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느새 84.8로 큰 폭으로 상승됐고요. 서울 지역 일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되었죠. 경기, 인천 전부 다 60 정도가 나왔던 수치가 지금은 현재 80 중반으로 상승 전환된 상황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100 정도로 수준이 올라가게 된다면 그때는 엄청나게 늦은 거죠. 그때 가서는 이미 가격은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지금도 물론 반등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게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되고 있는 상황이죠. 전세 수급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12월 달 서울 수도권 전반적인 지역들은 60이 나왔는데 지금도 매매 가격과 동일하게 80 중반선으로 상승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왜 이런 형태가 나오고 있는지 뒤에 판소리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값이 하락한 상황에서 상급 지역 일대의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이 동시에 동반 하락했었습니다. 자, 근데 상급 지역보다 하급 지역 일대의 아파트들의 낙폭이 훨씬 더 컸는데 이 하급 지역의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의 낙폭이 훨씬 더 방대하게 확대되었었습니다. 자, 집값이 하락한 가장 큰 요인으로 우리가 꼽아본다면 급격한 금리 인상의 영향이 컸고 또 급격한 금리 인상 영향으로 인해 실수요층들의 주택담보대출, 전세 수요층들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되었기 때문에 수요층들이 이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매매와 전세 가격이 동시에 동반 하락하게 된 겁니다. 또 여기에 다주택자 분들의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인해 역전세에 놓인 분들의 매물 출회 현상으로 매물이 적체됨에 따라 더욱더 두드러지게 하락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상급지역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 2019년 12월 16일 이후부터는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는 대출이 한 푼 나오지 않았었고요. 또 대형 평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투자 수요층들이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대형 평형대의 역전세에 놓인 분들이 거의 없었다. 또 지금 다주택자 분들은 역전세에 놓인 분들 2011년에 취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 기준에서 본다면 매매 거래량이 엄청나게 축소되었던 시기였죠. 우리 2021년을 기억해보면 그 시기에는 이미 실수요 시장으로 전환된 시장이었었습니다. 자, 실수요들이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상급 지역이 아닌 하급 지역으로 많이 유입됐던 시기였고, 그 시기에는 이미 상급 지역의 가격이 엄청나게 높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투자자 분들의 유입이 굉장히 적었던 시기였었습니다.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투자 금액도 굉장히 높았고, 또 여러 규제 정책,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상급 지역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투자 수요층들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투자 수요층들뿐만 아니라 실수요층들이 상급지가 아닌 하급지로 많이 몰렸기 때문에 매매와 전세 가격의 하락폭이 훨씬 더 커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2023년 상반기로 접어들면서 부동산 정책 완화로 함께 이제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이 해소되고, 또 지금 기준금리가 3차례 연속 동결이 됨으로써 시장금리가 선행해서 하락했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대폭 완화되었죠. 따라서 1주택자들의 실수요, 갈아타기 수요층들이 지금 먼저 움직이게 된 겁니다. 따라서 하급 지역에서 상급 지역으로 이동하다 보니 상급 지역의 가격은 어떻게 되었었을까요? 당연히 상급 지역의 매매 가격은 반등에 성공할 수밖에 없었죠. 자, 수요가 많이 유입되다 보니 당연히 매매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지금 상급 지역 일대에서는 매매 가격 반등, 상승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하급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큰 폭으로 하락된 물건으로 매도를 하고 저렴한 금액엔 상급 지역으로 갈아타다 보니 하급 지역의 매물이 계속적으로 적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9억 이하의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이 나옴에 따라 또 하급 지역 일대 수요층들이 많이 유입이 된 거죠. 따라서 하급 지역도 상급 지역의 가격 상승에 있어 똑같이 갭 메우기로 매매 가격이 상승하게 된 겁니다. 다만 시차를 두면서 상승할 수밖에 없죠.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 상급 지역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된 이후에 시차를 두고 물량이 소화된 이후에 상승 전환되는 상황이 나중에 놓일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서울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도 인천 지역 일대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무주택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상급 지역 일대, 뭐 잠실 같은 지역 일대도 26억까지 상승했던 아파트인데 이게 18억까지 하락했던 금액이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18억 했던 아파트의 이 가격이 지금 전고점 대비 거의 85에서 90%까지 반등에 성공하다 보니까 한 22억까지 상승하게 된 겁니다. 어느새 5억이라는 가격이 반등 상승된 거죠. 그럼 무주택자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접근할 수 있을까요? 접근하기 어렵죠. 자, 18억 금액을 받던 무주택 수요층들은 22억 가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 모든 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직 연준에서는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동결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무작정 먼저 움직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무주택 수요층들은 매매가 아닌 다시 전세로 들어가고자 하는 수요층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전세 거래량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미리 선반영돼서 대출 금리가 인하되었기 때문에 월세로 들어가는 것보다 전세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기 때문에
수요층들이 월세가 아닌 전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되다 보니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상급 지역에서 이렇게 전세 가격이 상승되면 그동안 저점이었던 전세 가격을 받던 임차인분들 입장에서는 쉽사리 상급 지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그러면 이 수요층들이 어디로 가면 또 하급 지역의 전세로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급 지역 일대 또 전세 수요층들이 많이 유입되다 보면 전세 가격이 급격히 상승되는 이런 상황을 보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지금 서울 지역 일대에서는 대부분 이런 현상으로 지금 매매와 전세 가격이 상승되고 있고, 그리고 서울 외곽, 경기도 외곽 지역 일대는 시차를 두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또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집값이 상승하고 호가가 높아지게 되면 무주택 수요층들은 쉽사리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자, 이러면 가격이 또 정체되는 관망이 시작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관망세가 지속되다가 매매와 전세가 어떻게 되죠? 매매는 가격이 눌려 있는 거고 전세는 지속적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간에선 전세 가율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전세 가율이 높아지게 되면 투자 수요가 다시 서울 수도권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게 결국엔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결국 무주택 수요가 뒤늦게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수요층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1주택 갈아타기, 여기에 투자 수요가 나와서 집값을 끌어올리고요. 또 뒤늦게 누가 나옵니까? 무주택 수요가 나와서 고점 잡는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시장의 전개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거고요. 2023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모든 지역들이, 서울 수도권 모든 지역들이 이제 반등에 성공할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화이팅 하십시오.